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태학이 미주은입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으로 온 태학이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그리고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제가 별로 없어서요.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좀 바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기사를 이렇게 좀 취합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의 기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소식을 누락할 수는 없고 가능한 한 간결하게 방송을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송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월 8일 화요일 오미줄 읽어주는 남자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쇼피파이에 관련된 뉴스인데요. 지난 4월 달에 제가 이렇게 흘려 보내듯이 읽은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어떤 내용의 기사였냐면, Almost half of the Shopify top executive. 여기서 얘기하는 executive라는 것은 임원진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쇼피파이에서 일하고 있는 최고 경영진이 한 반 정도 이상이 회사를 떠났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좀 관심이 별로 없는 기사였는데요.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고 여러분들께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지 함께 지켜보시죠. 그 당시에 3명의 그 임원들이 한꺼번에 퇴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퇴사한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Chief Talent Officer. Chief Talent Officer라는 것은 인사 최고 책임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Chief Legal Officer라는 것은 법무 쪽의 최고 책임자. 마지막으로 Chief Technology Officer니까 이제 기술 담당 최고 책임자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명이 떠나가기 전에요. 지난 9월 달에 한 명의 임원이 더 사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Chief Product Officer라 그래서 제품이나 상품 최고 책임자 역시도 지난 가을이었죠. 9월 달에 퇴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임원전의 수가 지금 7명인데 7명 중에 4명이나 되는 사람이 단 반년 만에, 그렇죠? 1년도 되지 않는 시간에 한꺼번에 퇴사를 하는 일이 지금 쇼피파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살펴봤습니다. 도대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쇼피파이에서 보니까요. Former and current employees, 지금 예전에 일했던 그 직원들, 그리고 현재 쇼피파이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지금 미들 랭크니까 중간 간부급도 굉장히 많이 그만두는 그런 웨이브가 일어나고 있다. 웨이브라는 것은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쇼피파이를 떠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CEO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CEO의 이름은 루트케입니다. 루트케라는 사람은요, 사실 캐나디안 그 테크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곽강을 받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숭배의 대상이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쇼피파이 내에서도 테크니컬 엑스퍼티지니까 그 기술적인 전문성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하일리 리가드다.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하고 높이 사준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사람의 경영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경영 스타일이 지금 굉장히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템퍼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템퍼라는 것은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뭐 자세히는 지금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템퍼가 문제라는 것은 좀 화를 많이 낸다든지 아니면 뭐 심하게 얘기하면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지금 이 사람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명이 토비가 지금 그 first name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토비 더 토네이토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토네이토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이 회오리 바람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좀 그 격렬하게 감정을 표출하는지 우리가 여기서 그 단면을 알아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가 막힌 기사가 있었는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쇼피파이의 파운더이장 CEO인 토비아스 루트케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래서 그 이메일의 내용이 굉장히 저로서는 쇼킹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쇼피파이는 다른 프로핏을 추구하는 영리 그 기업들과 함께 패밀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업이지 가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 기업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나는 굉장히 웃긴다고 본다.
그렇게 이제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패밀리 같은 경우는 너의 초이스가 없이 그 패밀리 일원으로 태어나게 된다. 하지만 회사는 다르다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쇼피파이는 결코 가족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지금 직원들 그리고 심지어는 부서장들 중에서도 리더니까요. 그 부서장들 중에서도 가끔씩 쇼피 패밀리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우리는 패밀리가 아닌데 왜 쇼피 패밀리라고 부르냐는 거죠. 이렇게 패밀리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고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위험하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 성과가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쉽게 그들을 해고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이제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요. 쇼피파이는 팀이지 결코 패밀리가 아니다. 명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요, 참 쇼피파이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나 하는 좀 의문이 들 정도로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CEO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게 사실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호텔의 총지배인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임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최고 경영자의 기능이죠. 그러니까 매니저의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리더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두 가지가 결코 그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경영자로서 저의 모습,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은요,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그 효율성을 최대화시킨다든지, 뭐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목표 지향적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겠죠. 하지만 그 반면에 저는 리더의 모습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리더가 가져야 되는 정목은요,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리더의 역할은 지금에 와서 이제 현대 사회여서야 조금 뭐 경영자의 역할하고 좀 엮어지면서, 그러니까 매니저와 리더의 역할이 조금 교차되면서 약간의 혼란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우리가 뭐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리더의 역할은 단 하나였습니다. 리더는 방향을 설정하는 거였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길이 양 갈래로 났을 때 왼쪽 길로 가면은 호랑이가 좀 산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요. 오른쪽 길로 가면 늑대 소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더 안전할까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이제 그 논리적인 설명과 그리고 판단으로 결정을 해주는 사람이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리더가 얘기를 하겠죠.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해서 이쪽으로 가는 게 더 확실하니까, 더 안전하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는 게 리더잖아요. 이때 만약에 그 리더에 대한 그 존경심, 리더에 대한 믿음이 구성원들한테 성립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말을 따라서 모두가 한꺼번에 움직이기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뭐 한 그룹의 반 정도는 쫓아가고요. 나머지는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반대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의 팀으로 뭉쳐가지 못했기 때문에 두 그룹 모두 다 뭐 늑대한테 잡혀먹고 호랑이한테 잡혀먹고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하나의 팀으로 가는 게 중요했었는데 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리더십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구성원과의 믿음이 트러스트라 그러죠. 이게 형성이 돼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믿음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구성원과 리더들이 서로 이제 패밀리처럼 만나서 교류하고 상호작용도 하고요. 이게 엮이면서 그저 서로의 삶을 공유하면서 삶의 그 가치라든지 삶의 이야기들을 공유하면서 이러한 믿음이 생겨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업무를 같이 한다는 데서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그 쇼피파이의 CEO인 토비아스라는 사람은 우리는 패밀리가 아니다. 우리는 그냥 수익을 다 같이 만들어내는 그 팀이다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실망스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쇼피파이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웹사이트 글래스도어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이 직원들 그리고 과거에 일했던 사람들이 쇼피파이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는 그런 평가 지수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토비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한 사람이 585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토비아스와 전에 같이 일을 했던가 아니면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CEO에 대한 점수를 92점을 줬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나쁜 점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점수만 봐서는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쇼피파이에서 갑자기 모든 주식을 팔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은 지금 들지는 않는데, 사실 앞으로 이 리더십, 이 사람의 리더십, 그리고 쇼피파이가 하나의 팀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번째 기사는요, 아주 오래간만에 연준에 관련된 기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ed is in early stages of a campaign to prepare markets for tapering its asset purchases. The Fed, 연준이죠. 연준이 지금 초기 단계에 있다. 캠페인을 벌이려고 하는데 그 캠페인의 초기 단계에 있다. 이 캠페인은 뭘 하기 위한 캠페인이냐면요, 시장을 준비시킨다고 합니다. 뭐에 대한 준비냐면 테이퍼링을 하기 위한 준비다. 여러분들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에셋 퍼체스를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에셋 퍼체스라는 건 뭐냐면, 연준이 계속해서 시장에 돈을 푼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돈을 푸는 방식이 사실 자산을 매입하면서 돈을 푸는 거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자산은 보통 채권을 얘기하고요. 따라서 지금 엄청난 규모의 채권을 계속해서 사들이면서 시장에 돈을 풀고 있는데, 이러한 규모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을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시죠. 자, comments by Fed officials. Fed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커멘트에 의하면, 그러니까 지난 몇 주 동안 지금 커멘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의거하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테이퍼링 이슈가 지금 디스커스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연준에서 어떠한 논의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 논의가 시작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다음 주에 있는 FOMC 미팅에서 드디어 이제 논의가 될 것 같다. 다음 주에 이제 FOMC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과연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인지 아닌지가 지금 관심의 큰 대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디스커션, 토론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FOMC 미팅 상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는 시작될 수 있지만 그 결정에 대한 발표는 사실 몇 달 후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빨라야 이번 여름이 지나고 나서 아니면은 가을쯤 돼서야 테이퍼링에 대한 일종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발표가 만약에 가을쯤에 난다면 진짜 본격적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것을 줄여나가는 것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진짜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이 일어나는 것은요, 올해 말, 그러니까 겨울 정도 되겠죠. 11월이나 12월쯤 아니면 내년 초쯤 돼야 실질적으로 자산의 매입을 줄여나갈 것이다. 따라서 아직은 좀 멀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레이시얼 페이스는 뭐냐면요, 빙하가 녹는 것처럼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테이퍼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진도가 늦게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좀 늦게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요, 스파이크는 갑자기 팍 올라가는 거거든요. 본드 일드, 그냥 금리가 갑자기 팍 올라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2013년에 테이퍼링의 논의를 한다고 갑자기 시장에 발표를 했다가 시장에서 깜짝 놀라서 발작이 일어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발작이 일어나면 금리가 갑자기 폭등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완전히 폭락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연준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래서 천천히 진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메시지를 전해두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요, 테이퍼링에 대한 연준의 첫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코멘트가 사실 가장 좀 충격이거든요, 마켓 입장에서는. 따라서 첫 코멘트가 언제 나오느냐, 그리고 이 첫 코멘트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언제가 될 수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이제 현금 확보를 많이 해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관들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테이퍼링 같은 게 나왔을 때 주가가 내려서 다시 저가로 매수할 기회로 삼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그 사람들은 매년 수익률을 올려야지 또 월급값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주가를 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연준의 테이퍼링 같은 이슈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좀 많은 현금을 확보해서요,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클라우드에 관한 기사가 나왔는데 굉장히 흥미진진해서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AWS, 아마존 웹 서비스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사실 클라우드 시장의 3대 강자잖아요. 이 중에서 최고의 그 클라우드 기업은 어디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요.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됐냐면 파트너들한테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너들이라는 것은 솔루션 프로바이더다. 여기서 얘기하는 솔루션은 소프트웨어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SaaS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SaaS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 기업은요, 뭐 단편적인 예로 파스틸리, 아니면 클라우드플레어, 줌, 그리고 트윌리오도 있고요. 뭐 스노우플레이크 굉장히 많죠. 뭐 데이터독, 도큐사인 이런 것들이 다 그 클라우드 상에 소프트웨어를 구축해 놓고 거기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기업들을 얘기하잖아요. 이런 기업들에 한 물어본 거예요.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가 여러분들이 영업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업을 사스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편하냐, 편리하냐 그렇게 이제 물어봤겠죠. 자, 그래서 여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Solution provides rate their satisfaction with AWS, Microsoft Azure, and Google Cloud. 자, Solution Provider, 소프트웨어 그룹이죠. 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그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그러니까 AWS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5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100점 만점에 어느 정도의 점수를 주겠냐고 물어본 거죠. 첫 번째 보시면은 Product Capability가 써 있습니다. 제품의 성능, 뭐 기능적인 부분을 물어본 거고요. 점수를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89점이고요. 아마존이 85점, 구글이 81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Ease of Integration. 인티그레이션은 통합이란 뜻이거든요. 따라서 통합적으로 다른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하기가 얼마나 편리한가 요 점을 물어본 건데요. 요 점은 마이크로소프트가 81.18이고요. 아마존이 1위를 차지했네요. 81.69. 아주 사소한 차이긴 합니다. 3위를 보시면은 구글의 클라우드는 지금 77.37로 조금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평가 항목은요, profitability, 즉 수익률이고요. 네 번째는 maturity of based pricing이니까 프라이싱의 maturity라는 것은 이제 가격 전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좀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격이 얼마나 적합한가, 그리고 그 가격대가 적당해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당연히 점수가 비슷하게 나왔겠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75점, 74점을 받았고요. 아마존이 72점, 72점,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70점, 67점으로 아직까지는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본 부분은 뭐냐면요, 고객 유치를 할 때 서포트를 얼마나 해주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고객 유치를 지원해 주는가, 그렇게 해서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장사를 얼마나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느냐, 이 부분을 물어본 겁니다. 이 부분은요, 아마존이 제일 좋은 모습을 보이네요. 61.49고요. 두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 60.58, 구글도 똑같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60.58. 그렇게 해서 종합 총점을 살펴보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당당 1위를 차지했습니다. 76.19, 아마존이 74.79고요. 3위는 구글 클라우드로 71.66. 그렇게 해서 1위와 2위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데 3위는 약간 떨어지는 모습. 이걸 딱 보니까요, 지금 시장 점유율에서 구글이 왜 이렇게 조금 떨어지는지 좀 이해가 가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굉장히 좋은 이유가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에 비해서 좋은 점수를 받은 이유를 분석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의 파트너 프로그램은 굉장히 성숙 단계에 있다. 그 말이 뭐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예전부터 파트너와 같이 일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아마존과 구글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 얘기는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창립 연도가 197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45년 정도 된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오랜 역사를 가진 기업이고, 그리고 이들 자체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른 소프트 기업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들의 어려운 점이 뭐고, 그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뭔지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 진행되겠죠. 그러한 면에서 굉장히 좀 곽강받는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구글에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마존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모습을 살펴보면요, 2021년 1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AWS,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전체 시장의 32%, 아직까지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장 점유율
점유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은 못 보여주고 있죠. 플랫, 그러니까 계속해서 비슷한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32%에서 34%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좋죠. 4년 전에는 11%의 시장 점유율을 밖에 가지지 못했는데 지금 그 11%라는 시장 점유율이 20%까지 점프를 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좋죠. 구글도 나쁘지 않습니다. 4년 전에 6%였는데 지금 9%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구글 같은 경우 요즘에 최근 들어서 시장 점유율이 많이 향상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 밑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멀티 클라우드 디플로이먼트라고 써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클라우드 상에 저장하는 것이 굉장히 상용화되고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한 곳에다가 모든 자료와 정보를 업로딩하는 것을 조금 꺼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아니면 AWS를 사용하던 고객들이 두 번째, 그러니까 한 번 더 다른 그 클라우드 기업을 찾을 때는 구글을 사용하는 경우가 좀 많아지면서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클라우드 비즈니스는 굉장히 급등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코비드 19의 그 영향으로 리모트 워크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멀리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관습이 생기면서 새로운 그 뉴 노멀 때문에 클라우드가 곽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1분기에 지금 인프라스트럭처의 그 가치가, 그러니까 시장의 규모죠, 39.5 빌리언까지 올라갔다. 이 수치는요 2020년 1분기에 비해서 무려 37%나 급등한 수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산업은요 아직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이 수치는요 바로 전분기, 그러니까 2020년 4분기랑 비교를 해서도 무려 2 빌리언, 그러니까 20억 달러나 더 많아진 그런 숫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당분간 클라우드 산업의 그 마켓 규모는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사의 제목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요, 이 세 기업이 이렇게 피 터지는 경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이길 수 있는 게임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 기업 모두 지금 클라우드의 그 어떻게 보면은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시장에서 굉장히 사이좋게 비즈니스를 나눠 갖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함께 읽어볼 기사는요, 애쉬에 관한 뉴스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된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성이 생겨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애쉬 taps two big markets with the depot acquisition, generation jet and resale. 애쉬가 이번에 두 개의 커다란 마켓을 흡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펍이라는 그 기업을 저번 주에 인수한다라는 기사가 있었잖아요. 이번 인수권으로 인해서 제너레이션 Z세대죠. 그리고 리세일 마켓을 흡수했다. 리세일은 그 중고 시장을 얘기합니다. 중고 시장 마켓을 이번에 획득하게 됐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베인 앤 코퍼레이션이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만든 리포트의 내용입니다. 이 리포트의 결과에 따르면요, 제너레이션 Z세대의 60% 정도가 그들의 의사결정을 할 때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의사결정이 얼마나 환경적인 풋프린트에 관련이 있는가. 환경적인 풋프린트라는 것은 이제 탄소 배출량 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60%나 된다. 그리고 커미트먼트라는 것은 굉장히 그쪽에 꽂혀 있는 거죠. 어디에 꽂혀 있냐면 에코프렌들이 환경 친화적인 물질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꽂혀 있는 사람들도 45%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매일매일 데일리 라이프를 살아갈 때 얼마나 서스테이너블 하는가, 그러니까 환경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지금 90%나 된다고 하죠. 자, 그러면서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패션 프랙티스다. 패션 프랙티스라는 것은 의류에 관련된 무엇을 입고 어떠한 그 의류를 구매하고 이러한 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제너레이션 Z세대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너레이션 Z는요, 이번에 글로벌 스케일을 체인지하고 있다.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이번 이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행동이요, 그 올더 제너레이션의 행동까지도 바꿔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사용하는 그 스펜딩 파워, 이들이 점점 이제 직장에서 조금씩 지위도 올라가고 수입이 올라가면서 이들의 스펜딩 파워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따라서 쓰는 돈도 이들이 이제 주류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들이 생각하는 이거 이상적인 세상, 이들이 그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관들이 앞으로 세상을 움직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애쉬가 그 프로젝트 예상하기로는요, 중고 시장의 그 규모가 2024년까지 64빌리언, 즉 640억 달러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Z세대가 굉장히 이쪽에 관심이 많잖아요. 새로운 옷, 그러니까 예쁜 옷을 새로 사는 것보다는 환경 친화적인 그 소비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한번 다른 사람들이 입었던 옷도 전혀 꺼리낌 없이 나는 환경을 보호해 이러면서 이제 자랑스럽게 중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세대가 바로 Z세대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규모가 640억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카나코드라는 그 투자 회사는요, 애쉬의 레이팅을 바이를 줬고요, 프라이스 타겟 같은 경우는 270으로 올려졌습니다. 지금 현재 애쉬의 주가가 170이 되지 않거든요. 168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270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요, 무려 60%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D.A. 데이비슨이라는 그 투자 회사 역시도 애쉬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쉬가 성공적인 인수를 한번 했다. 리볼브라는 기업을 인수해서 짭짤했다는 거죠. 이 리볼브라는 기업은요, 악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커머스 기업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새로운 악기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요, used musical instrument, 그러니까 한번 사용한 중고 악기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이 리볼브라는 플랫폼을 인수한 다음에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중고 시장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고나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디포비라는 기업도 인수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아마도 애쉬는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카테고리의 그 중고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이제 악기 그리고 이제 의류 쪽에만 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점점 더 이 카테고리를 넓히면서 어떻게 보면 중고 이커머스의 대표적인 기업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D.A. 데이비슨 같은 경우는 애쉬를 사야 된다. 바이 레이팅을 주고요. 프라이스 타겟은 234달러를 부여했습니다. 위에 있는 270보다는 좀 떨어지긴 하는데 사실 234달러도요. 지금 가격에 비하면 거의 40% 가까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따라서 현재 전문가들이 애쉬라는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디펍의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요, 굉장히 좋은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번에 애퀴지션이 어떠한 도움을 줬냐면 글로벌 데이터 이커머스 테마틱 스코어 카드를 업그레이드 해줬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글로벌 데이터 이커머스 테마틱 스코어가 뭐냐면요, 총 10가지의 평가 항목을 가지고요, 해당 산업의 최고 기업을 선정하는 그런 스코어 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켓 와치 말고도요, 굉장히 다양한 기사에 이 내용이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보기 쉬운 그런 기사를 찾아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같은 차트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데이터라는 데서 만든 이커머스 쪽에 최고의 주식을 지금 찾아내는 건데요, 총 10가지의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조금 작은 글씨로 돼 있어서 아마 읽으시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첫 번째 평가 항목은요, 가상현실 그리고 증강현실에 얼마나 접목이 돼 있느냐, 그 부분을 평가하는 거고요. 5% 정도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평가 항목은 인공지능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데이터 프라이버시니까 데이터를 보호하고 있는가. 지금 애플이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은 걸 알 수가 있죠. 자, 네 번째는요, 디지털 미디어의 활용도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미디어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는 소셜 미디어의 활용도, 소셜 미디어와 연관이 되면서 잘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거고요. 여섯 번째가 M&A입니다. 인수합병에서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일곱 번째가 지속 가능한 개발이냐, 그러니까 환경 친화적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가 정부의 규제 부분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이 없어야 된다. 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시면은 지금 애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죠. 나머지 기업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가 코비드-19을 얼마나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는가. 그러니까 뉴 노멀에 얼마나 적합한 기업인가. 요걸 따지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결제 부분이 얼마나 발달을 했는가. 이렇게 10가지의 평가 항목을 가지고 쭉 평가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당당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애쉬입니다. 애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고 있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프라이버시 부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프라이버시 부분만 빼고는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점수를 획득하고 있는 기업이 애쉬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외에 다른 종목들 한번 볼까요? 2위는 지금 애플이 차지했고요. 3위가 JD.com, 4위가 알리바바, 5위가 페이팔이고요. 6위가 넷플릭스, 7위가 쇼피파이네요. 8위가 아마존, 9위가 스포티파이, 10위가 월마트고요. 11위, 12위가 한국 기업이 떴습니다.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가 11위, 12위에 랭크가 됐고요. 13위가 알파벳, 14위가 비자고요. 그 뒤를 이어서 오카도, 머니 슈퍼마켓, 텐센트, 마스터카드, 딜리버루, 그 다음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이러한 기업들이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 함께 읽어볼 기사는요, 우주 여행에 관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Jeff Bezos to fly on first Blue Origin human test flight. 제프 베조스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의 창립자죠. 자, 아마존을 창립한 제프 베조스가 이번에 날아갈 것이다. 블루 오리진 휴먼 테스트 플라이트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초로 그 사람이 탑승하는 첫 번째 플라이트를 타고 드디어 이제 우주 여행을 가게 됐다. 이러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아나운스먼트를 했다. 그러니까 발표를 했다는 거죠.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것 같습니다. 나와 나의 브라더. 여기서 형인지 아니면 남동생인지 모르겠지만 마크가 이름인데요. 나는 마크랑 함께 블루 오리진 타고 날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날짜가 7월 20일입니다. 따라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6월 달이니까. 그래서 한 달 후에 나는 내 동생, 형이 될 수도 있겠죠. 하여튼 나는 나의 브라더와 함께 우주여행을 간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베조스는요 5살 때부터 우주여행에 대한 꿈을 키워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인상은 굉장히 성공적이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꿈을 이루게 돼서 정말 잘 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번에 베조스 그리고 그의 브라더와 함께 우주여행을 갈 수 있는 티켓을 비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매가가 이미 2.8 밀리언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280만 달러까지 지금 그 티켓 가격이 올라간 상태고요. 총 6천 명이 넘는 사람이 비딩에 참가를 했고요. 143개국에서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프 베조스와 함께 여행을 하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났는데요. 실상 그 주가는요, 아마존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버진 갤럭틱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버진 갤럭틱의 주가가 10% 이상 올라가는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버진 갤럭틱의 주가는요, 당분간 그 이벤트와 함께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20일 날, 7월 20일 날 제프 베조스가 만약에 성공적으로 여행을 마무리하게 되면 또 버진 갤럭틱의 주가가 한 번 더 점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버진 갤럭틱의 창업자죠. 리차드 브랜슨 역시도 버진 갤럭틱의 그 우주선을 타고 직접 이제 여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올해 안에. 그래서 만약에 리차드 브랜슨이 우주 여행을 가게 되면 그것도 또한 커다란 이벤트로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벤트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버진 갤럭틱의 주가가 상승할 즐거운 상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버진 갤럭틱과 함께 굉장히 주가의 흐름이 좋은 기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비욘드 밋인데요. 다음 기사는 비욘드 밋에 관한 기사를 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비욘드 밋 rallies after Australia product expansion. 비욘드 밋의 주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 최근에 거의 40% 50%씩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도 4.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스트레일리아 쪽에서 지금 제품이 조금 더 팽창됐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는 거죠. 자, 어떠한 제품을 출시했는지 보죠. 자, 비욘드 밋이요. 이번에 호주 지역에서 새로운 그 플랜트 베이스드 미트볼을 새로 출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미트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미트볼을 새로 출시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이번에 만든 그 미트볼은 대중에 보급하는 미트볼은 아니고요. 콜스 슈퍼마켓에만 독점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미트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콜스 슈퍼마켓에 존재감이 좀 있나 보죠. 호주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뉴스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자, 이번에 만든 미트볼 같은 경우는요. 프로틴, 단백질이 굉장히 많은데 소이랑 그 글루틴은 없다고 합니다. 글루틴은 먹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서양 쪽에는. 그리고 소이라는 것은 콩이잖아요. 그래서 콩과 글루틴을 빼고 만들었고요. 그리고 역시 GMO 프리다. GMO 프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라고 해서 그 유전자 조작 아니면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만든 식품을 얘기하죠. 그 GMO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P를 사용했다. 완두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완두콩 그리고 브라운 라이스 같은 걸 가지고 만든 그런 미트볼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요. 지금 비욘드 미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밈 스톡의 좀 리스트에 들어가서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도 있거든요. 이렇게 뭐 4% 정도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조금만 좀 스테디하게, 그러니까 천천히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 되었으면 한다는 게 저희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앞으로 비욘드 미트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자, 오늘 방송의 마무리는 애플에 관한 기사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애플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 이번에 iOS 15을 출시하면서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를 시장에 던져줬거든요. 그래서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너무 많은 부분을 한꺼번에 출시를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타임 같은 경우 뭐 사운드 퀄리티도 좋아졌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사운드도 좀 적어졌다. 그래서 영상 통화를 할 때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줌을 한번 잡아보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고요. 이번에 보시면 페이스타임 그 콜을 하면서 뭐 음악을 공유할 수도 있고 비디오를 공유할 수도 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좀 이렇게 희미하게 만드는 기능도 추가를 한 것 같습니다. 아이폰에 들어가 있는 그 원래 전자 월렛 같은 경우도 뭐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심어 놓을 수도 있고요. 뭐 그리고 이제 함께 협업을 계약한 호텔들의 그 객실 키 같은 것도 이제 아이폰에 들어가 있는 전자 월렛에 넣어놓고 다닐 수 있다. 굉장히 뭐 재밌는 기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선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 검색을 할 때 보통은 이제 텍스트만 검색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포토, 즉 사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텍스트를 가지고도 검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신기한 그런 기술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어포드도 굉장히 좋은 기능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음악을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말을 걸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음악이 좀 소리가 작아지는 이런 기능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리고 돌비 시스템도 이번에 드디어 추가가 됐고요. 그런데 오늘 제일 제 관심을 많이 받은 부분은 뭐냐면요. 스마트 홈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쉬리 보이스 어시스턴트 있잖아요. 이거를 그 서드 파티 스마트 홈 디바이스에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쉬리라는 그 인공지능은요. 사실 애플이 만든 기기 안에서만 활용이 가능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스마트 홈 기기 어디에서나 그 쉬리를 연결해서 인공지능과 대화가 가능하게 됐다. 이 부분은 굉장히 엄청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이 굉장히 똑똑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구글, 아마존과의 스마트홈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 그 영상은 스마트홈, 애플이 준비하고 있는 스마트홈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스마트홈의 미래는 굉장히 밝습니다. 왜냐면 저는 직접 경험을 해봤거든요. 스마트홈은요,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2.0라고 불러야겠죠. 왜냐면 스마트홈 1.5는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한번 일어났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갑자기 전에는 없었던 칼라 TV가 생겼고요. 냉장고, 그리고 세탁기 정말 신기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손으로 빨래를 하던 시대에서 갑자기 이제 어머니들이 세탁기에 그냥 빨래를 넣고 돌리면 되는 엄청나게 커다란 그 혁신이 생겨났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서는 뭐 진공 청소기 같은 것도 생겨났고요. 따라서 제 생각에는 이런 그 스마트 홈의 혁신은요, 한번 일어나면 엄청난 속도로 모든 가정에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그리고 애플 쪽에 굉장히 커다란 그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스마트 홈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스마트 홈 분야에서 어떠한 혁신적인 모습이 일어날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이 영상 굉장히 재미있으니까 애플이 발전시키고 있는 스마트 홈의 모습은 어떤 건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미좋은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조금 시간이 없어서 바쁘게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내일요, 제가 본사에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출장이라 해봤자 자카르타를 가긴 하는 건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일 방송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미리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일 방송 만약에 못하더라도 내일 모레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At the heart of your smart home is HomeKit, seamlessly orchestrating and controlling your smart home accessories. And it all starts at your front door. With our new Home Keys feature, simply tap your iPhone or Apple Watch to securely unlock the door. Just like that. Now, sometimes when you get home, you just can't wait to watch your favorite show.
so we made that easier than ever. Starting this fall, you can ask Siri on HomePod Mini to play something on your Apple TV, completely hands-free. Hey Siri, watch the latest episode of Mosquito Coast. Here's Season 1, Episode 7 of Mosquito Coast. For many of us, the only thing better than watching TV is watching TV with friends. As you heard from Craig earlier, SharePlay is going to change the way you enjoy TV together. You can watch it all on Apple TV, in sync with your friends on FaceTime, ensuring everyone catches a movie's dramatic reveal or a show's punchline at the same moment. And to make it easy to see everything your friends are talking about, the Apple TV app will now feature a new Shared With You row, highlighting all the great shows and movies your friends are sharing in messages. We also want to make it easier to decide what to watch as a group, especially if mom's into action movies, grandma loves sci-fi, and the teens can't get enough comedy. That's why we're introducing a new row called For All of You, with a collection of shows and movies based on everyone's interests, perfect for family movie nights. And you can easily fine-tune the suggestions based on who's watching. Now, when you're ready to watch something, you want it to sound amazing. So this fall, you can select HomePod Mini as the speakers for your Apple TV 4K. With the power of computational audio, HomePod Mini delivers rich, balanced sound and crystal clear dialogue for everything you watch. HomePod Mini is perfect for any room, like the kitchen, where you can convert measurements, set a timer, or add to your grocery list. Of course, you can always listen to Apple Music and other popular music services. And we're excited to add support for lossless audio in Apple Music later this year. Because we want more people to experience the magic of HomePod Mini, we're now making it available in even more countries and regions. In addition to everywhere we ship HomePod Mini today, we're bringing it to Austria, Ireland, and New Zealand this month, and it'll be available in Italy by the end of the year. Also later this year, we'll begin bringing voice recognition everywhere HomePod Mini ships, giving each member of the home a personalized experience. So each person can ask Siri to send a message, set their own reminders, or hear a playlist curated just for them. We believe Siri is most powerful when it's available throughout your house, which is why we're so excited to bring Siri to third-party devices. For the first time, HomeKit accessory makers can enable Siri in their products, so you'll be able to talk to Siri on even more devices. Hey Siri, set the dinner scene. We've designed it so that your Siri requests flow to your HomePod without going to any third-party servers, providing the privacy you expect from Apple. Accessories-enabled Siri will be available starting later this year. And to make your smart home accessories work together seamlessly, we formed an alliance with other industry leaders to create a new smart home interoperability standard called Matter. It leverages the HomeKit technology we open sourced last year, and we're excited to announce that support is coming in iOS 15. You can control HomeKit and Matter-enabled accessories with the Home app. It's available across your Apple devices, and this year, we're making the Home app even better on Apple Watch. You can tap Intercom to broadcast a message or quickly access the accessories you're most likely to need in that moment. You can even see what's going on around the house. With a HomeKit-enabled doorbell, it's easy to see who's at the door and greet them right from your wrist. HomeKit Secure Video uses the on-device intelligence of your Apple TV or HomePod Mini to alert you when people, animals, or vehicles are detected. And this year, we're adding package detection, so you know when a package has arrived. And we're adding new ways to take advantage of your cameras on Apple TV. While viewing a camera, you'll now be able to control nearby accessories, such as turning on the outdoor lights. And you can even display multiple cameras at the same time, giving you a more complete view of what's happening around the house. Those are just some of the great experiences we're bringing to the home this fall. With incredible new features like home keys, SharePlay for shared viewing, and access to Siri in more places than ever before, your smart home has never been more capable.